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파워포인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텍스트와 글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입니다. 텍스트를 입력을 해보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글꼴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입력하기입니다. 텍스트는 크게 네 가지로 입력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레이아웃에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의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 특수한 객체인 워드 아트를 넣어서 거기에 글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입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여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찾으셨나요? 저는 바로 이 위치에 파워포인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 놓아두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고 화면의 아래쪽에는 내가 최근에 사용했던 문서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 디자인이 놓여 있고요. 우리는 깨끗한 A4 용지와 같은 새 프리젠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새 프리젠테이션을 저와 같이 클릭을 해 보시겠습니까? 클릭.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새 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아웃이 위쪽에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틀로 아래쪽에는 부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죠. 자,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을 클릭하고 우리가 슬라이드를 추가할 때 엔터를 누른다 했죠. 엔터 클릭.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두 번째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위쪽에는 대제목을 입력하도록 제목 틀이 나와 있고 아래쪽은 내용을 여러 개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는 내용 틀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내용 틀에는 특이하게도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우리가 목록 단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만들어진 1번과 2번 슬라이드에 한번 텍스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입력해 보겠다는 틀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레이아웃 틀에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이 틀 안에다가 말 그대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 글이 사라지고 저처럼 커서만 깜빡거릴 텐데요. 여기에다가 키보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하시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천히 입력 한번 해보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자, 여기 있는 틀의 바깥에 이 흰색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좀 더 안전하시려면 그 바깥에 보시면 회색의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우리가 캔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캔버스에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점선의 라인은 사라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글씨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틀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글씨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커서만 깜빡거리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광주 북구 정보화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입력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천천히 입력 한번 해주십시오. 광주 북구 정보화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당연히 띄어쓰기 하실 때는 스페이스 하나하나 눌러주시는 거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이 끝나시면은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지만 좀 더 안정적인 모양을 보시려면 슬라이드의 빈 곳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캔버스의 회색에서 클릭하시면 된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슬라이드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번 슬라이드에 오시면은 여기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순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 틀에는 안에서 클릭한 다음에 글씨를 썼더니 1번 슬라이드에서는 틀의 가운데 글씨가 써지는 걸로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목은 왼쪽에 글이 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이아웃에서 틀은 그냥 글씨가 입력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렬도 미리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교육을 받은 순서를 이 아래에다가 하나하나 적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글머리 목록은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뒤에다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이죠? 그렇죠. 텍스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텍스트 다루기입니다. 저처럼 천천히 텍스트 다루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입력이 다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목록을 넣으시기 위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글머리 목록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은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 다루기가 끝나고 나면 저와 같이 스마트 아트라는 개체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엔터. 그리고 여러분 자주 쓰시는 도형 있죠? 동그라미, 네모, 삼각형 같은 이런 도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배우기. 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림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그림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여러분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용하기 이렇게. 파워포인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 나온 게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제가 이미지와 애니메이션 사이에 무엇을 빼먹었냐면 표하고 차트를 빼먹었네요. 그러시면 지우실 필요 없이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한 줄을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바로 위쪽 라인에 뒤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간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차트, 쉼표, 표 만들기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배우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주는 화면 전환이 있고요. 방금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이거 추가할 때 잊지 않으셨죠? 엔터 다시 눌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객체 하나하나 텍스트, 스마트 아트, 도형, 이미지, 차트 표해주는 것이 진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때요. 애니메이션의 종류에는 화면 전환과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화면 전환과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목록 수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놓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화면 전환과 애니메이션을 이것과 다른 수준으로 내려주실 때는 먼저 내리고자 하는 글 목록의 앞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화면 전환 앞에 커서가 깜빡거리죠? 이때 키보드의 왼쪽에 보시면 탭이 있습니다. 탭키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목록 수준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내리고자 하는 목록에서 클릭합니다. 텍스트 앞에다가 제가 커서를 놓았습니다. 이때 이것을 내려주실 때 바로 어떤 키를 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키보드에 탭을 눌러주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목록 수준을 내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 글머리 기호를 지우시고 스페이스로 강제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 이거 한꺼번에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자, 목록 앞에서 클릭한 다음에 탭 누릅니다. 애니메이션 앞에서 클릭한 후에 탭을 누릅니다. 방금 제가 수준을 되돌린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대로 목록 수준을 앞으로 뺐지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씩 하셔도 되고 영역 지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두 개 다 영역 지정하신 다음에 방금 안으로 밀어 넣으실 때 탭을 쓰셨죠? 그럼 반대로 밖으로 이렇게 빼내실 때는 자, 여러분 키보드의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특수키라고 합니다. 이 특수키 중에서 바로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탭을 누르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탭을 동시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밖으로 수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는 탭이고요. 밖으로 빼실 때는 쉬프트 탭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밖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영역 지정 같이 해버릴까요? 탭으로 밀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틀에다가 글을 넣을 때는 단순하게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써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두 번째 텍스트 입력 방법은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왼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슬라이드 클릭하신 후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하라는 말은 바로 여기 미리 보기에 있는 네모 2번 슬라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처럼 클릭하신 후 엔터를 이렇게 누르고 나면은 2번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제목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이아웃인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상자는 슬라이드에 원하는 위치에 아무 곳에나 텍스트를 입력할 때, 틀이 없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틀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 탭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후에 홈 탭 기억나시죠? 바로 이 홈 탭에 두 번째 보시면 슬라이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틀을 바꾸는 것을 제가 레이아웃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틀은 바로 비나면.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비나면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종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텍스트 상자는 두 군데에서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 탭에 그리기 그룹 보이시죠? 여기에서 바로 이 두 개의 아이콘이 텍스트 상자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찾기가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진행할 때 삽입이라는 탭 보이십니까? 홈 탭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한 후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라는 그룹이 있지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보이시는 단추가 바로 텍스트 상자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같이 텍스트 상자라는 글씨 아이콘을 누르지 마시고요. 글씨를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때 상자는 두 가지로 가로와 세로 텍스트 상자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넣겠다 하실 때는 굳이 이 텍스트 상자라는 글씨를 클릭하실 필요가 없이 위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세로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실 경우에만 텍스트 상자라는 글씨를 누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같이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그룹의 아이콘, 가로니까 그냥 아이콘을 쓰도록 합니다. 자, 아이콘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와서 클릭을 해 주십시오. 보통 처음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삽입의 텍스트 상자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편집창으로 오셔서 드래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과 드래그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요. 글씨를 쓰시지 않습니까? 파워 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드래그한 만큼만 글씨가 써지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강제로 줄바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처럼 다시 똑같은 문장을 입력하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넓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나는 여기까지만 글을 쓰고 나머지는 내려주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풋자 앞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래로 줄바꿈이 되고 넓이 조정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드래그를 한 경우는 넓이 조절을 하실 때 먼저 안에서 클릭, 텍스트 상자의 주위에 보시면은 8개의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크기 조절 버튼인데요. 이 크기 조절 버튼을 이렇게 마우스를 놓으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넓이 조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번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 상자를 여러분들이 삽입을 하실 때 드래그 동작으로 입력하신 것보다는 클릭으로 텍스트 입력 동작을 시작하는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똑같은 문장은 지워보도록 할까요? 텍스트 삭제하실 때 여기입니다. 라인 보이시죠? 이 라인이 저처럼 실선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커서가 놓여서 편집 상태일 때는 점선이지만 이 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실선으로 변하시죠? 실선 상태일 때 왼쪽에 슬라이드 지우듯이 바로 이곳도 딜리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텍스트 상자로 글씨도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입력은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똑같이 도형도 삽입 메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도형하고 아이콘 있는 거 찾으셨죠? 삽입에서 도형입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도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도형을 하나하나 다음에 배워보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각형을 써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사각형이라는 그룹진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화면에 오셔서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하시다가 손을 딱 떼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 도형의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히 지금 도형이 선택되어 있지요? 도형이 선택된 것은 어떻게 아실 수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보이시면은 이것은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것이고요. 바깥에서 클릭했을 때 동그라미 점이 안 보이신다면 이것은 도형이 선택되지 않은 것입니다. 도형을 선택하실 때는 도형 위에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선택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텍스트 입력하기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어떠한 특별한 명령을 쓰거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글씨를 바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글씨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삽입에서 클릭합니다. 도형에서 클릭해 주시고요. 바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보시면은 타원이라고 보이십니까? 타원에서 클릭하신 후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으로 이동하십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예쁜 동그라미 원이 그려지죠? 손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도형이 그려지고 현재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서 도형이 선택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사용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도형의 원형 선택하시고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쭉 비슷한 사이즈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바로 텍스트 상자 이용 이런 식으로 글을 바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이 라인을 잡고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도형 안에서 바로 이렇게 드래그 해 주시면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서 아시겠죠? 1번 도형을 선택, 두 번째 도형을 그린 후 세 번째 키보드에서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 그 마지막 방법은 워드아트라는 특수 개체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보기 창에서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셨다면 엔터입니다. 4번 슬라이드가 추가가 되었죠? 아까 3번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빈 화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가된 4번 슬라이드도 빈 화면 레이아웃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빈 화면이 아니라 틀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홈 탭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빈 화면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워드아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워드아트는 삽입 탭에 있고요. 클릭. 이때 중간에 텍스트 그룹 보이시죠? 아까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실 때 이 텍스트 그룹에 오셨는데요. 워드아트를 입력하실 때도 바로 여기 텍스트 그룹에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이시는 이 아이콘이 바로 워드아트인데요. 워드아트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미리 파워포인트에서 이러이러한 형식을 써보시는 게 어떤가요? 하면서 디자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 디자인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디자인 다 찾으셨나요? 그대로 클릭. 그러면 슬라이드의 정중앙에 텍스트가 오고요. 이때 백스페이스로 글씨를 지우셔도 되고 그냥 지우지 않고 바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백스페이스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PT에서 시각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힘들게 우리가 서식을 바꾸지 않더라도 알아서 서식까지 들어간 멋진 글씨가 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입력이 다 끝나셨으면 슬라이드 빈 곳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짝 위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처럼 안에서 클릭하시면 여기 점선에 라인이 보이시죠? 라인을 꽉 붙잡고 위로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해서 클릭,
워드아트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이번에도 다른 걸 하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찾으셨다면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워드아트 하나가 들어오고 이걸 지우신 다음에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지우실 때는 키보드에 백스페이스로 지우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멋진 서식과 그리고 글씨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틀에 텍스트 입력하시는 방법, 텍스트 상자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에 입력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워드아트라는 특수한 객체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나고 나면은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쁘게 하나하나 변경을 해야 합니다. 먼저 1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왼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나시면 처음에 입력하셨던 파워포인트 그리고 부제목으로 입력했던 광주 북구 정보화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홈 탭에 한번 보십시오. 이때 3번째 그룹에 글꼴이라고 있고 4번째 그룹에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2개의 텍스트 또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텍스트에 대한 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글꼴이나 단락이 둘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될 때는 비활성화가 되고 정확하게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실 때는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꼴의 서식이나 단락의 서식을 주실 때는 주고자 하는 텍스트 상자나 또는 텍스트를 블럭 지정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상자나 도형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외곽에 라인이 보이시죠? 이 라인을 클릭하시면 저처럼 전체 선택이 되면서 바로 글꼴 단락 서식을 편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글꼴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자면은 이곳에서 바로 글꼴 크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를 주실 수가 있고요. 단락도 먼저 살펴보시자면 글머리 번호의 형식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정렬, 줄간격 그리고 여러 가지 맞춤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글꼴의 느낌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글꼴인데요. 기존의 글꼴을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아주 기본적인 글꼴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은 그리 이쁜 디자인을 하실 수는 없고요. 간혹 우리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글꼴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워포인트에 설치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무료 글꼴, 즉 무료 폰트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글꼴을 설치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존 문서를 저장하시고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종료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파워포인트 문서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 마지막에서 배워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파일에서 클릭하신 후 클릭하셨습니까? 파일입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처음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처럼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저장을 누르셔서 우리 기존의 문서 안에 저장을 해 놓으셨죠?
찾아보기 눌러서요. 왼쪽에 문서로 가시면 되고요. 1강에서 만들었던 실습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제가 이번에 파일의 이름은 2강이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 뒤쪽에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지워주신 다음에 2강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다 끝나셨으면 오른쪽에 저장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장된 것은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의 제일 위 중앙을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2강하고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글꼴을 설치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닫아 주셔야 되는데요. 닫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창의 오른쪽 끝에 X라고 보이시죠? 이 닫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가 아닌 다른 문서가 여러 개 열어져 있을 경우 저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대화 상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는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필요하지 않는 문서는 저장 안함을 누르셔서 파워포인트를 반드시 모두 다 닫아주셔야 됩니다. X 눌러 닫겠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이 보이시면 저와 같이 크롬 브라우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롬하고 되어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혹시 나는 크롬이 없다 하시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크롬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죠. 창은 항상 최대화 버튼을 눌러주셔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두 번째 최대화 클릭. 그러면 대체 어떤 애들이 무료 폰트일까요? 검색창에다가 무료 폰트하고 검색하셔도 되지만 사이트 주소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검색창에 이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클릭, 눈누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눈누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생소한 단어이긴 할 건데요. 여러분 눈누라고 적어 주십시오.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포인트 사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눈누에서 제공해주는 한글 폰트는 몽땅 다 무료이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은 배민 을지로 마루브리 코트라 볼드체 완도 희망체 등 다양한 무료 폰트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처럼 스크롤바를 사용하셔서 제일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 눈누라는 로고가 보이는 곳까지 다시 올라오셨습니까? 그 바로 밑에 모든 폰트에 적용이라는 그 상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하시고요. 파워포인트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입니다. 기존의 글은 굳이 백스페이스로 지우실 필요 없고 커서를 놓자마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입력했던 글씨가 무료 폰트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미리 이렇게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눈누 사이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에서 저는 여러 가지 글꼴 중에서요, 완도 희망체가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완도 희망체를 들어가 보고 싶다 위에 완도 희망체 볼드라는 글꼴 이름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다시 한번 완도 희망체에 대한 안으로 들어와셔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폰트 미리 보기에다가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이 글에 이 폰트를 적용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다운로드 보이십니까? 저처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폰트를 직접 제공해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은 바로 완도 희망체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아래쪽에 설치할 수 있는 단추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찾으셨습니까? 저는 윈도우 10을 사용하므로 윈도우용 TTF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시면 저처럼 저장할 위치를 물어보고 저는 그대로 여러분 보시기 편리하도록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원래 글의 확장자는 폰트의 확장자는 TTF이지만 여기에서는 이 TTF 자체가 용량이 크므로 zip 파일로 압축돼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장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윈도우즈용 TTF를 눌렀을 때 방금 보셨던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나중에 이것을 찾으실 때 탐색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방금 다운받은 zip 파일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창 닫습니다. 오른쪽 상단 X. 여기에 방금 다운받은 압축 파일 들어와 있지요? 저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알아서 풀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이러한 아이콘이 생기면서 글꼴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완도 희망체를 룬루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zip 파일로 압축되어 있어서 오른쪽 눌러서 알아서 풀기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실행 파일이 생겼고요. exe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바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폰트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도군 전용 서체 나오십니까? 다음 누르겠습니다. 화면 바뀌셨죠? 설치 누르겠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완료 눌러주시면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시고 최근 문서에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2강 들어와 있지요? 최근 문서 아래쪽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열리셨나요? 파워포인트 외곽 라인을 클릭합니다. 먼저 안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점선이 보이셨을 때
이 라인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폰트는 홈 탭에 글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목록 단추 누르시고 나시면은 아래로 쭉 내려오셨을 때 방금 설치하셨던 완도 희망체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응이니까 한참 더 내려오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봐보십시오. 지금 방금 제가 설치한 완도 희망체가 보입니다. 하나를 설치했는데 완도 희망체뿐만 아니라 완도 청정 바다체도 같이 글꼴의 크기에 따라서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완도 희망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멋진 글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은 텍스트의 다양한 입력 방법과 그리고 폰트를 새롭게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눈누 사이트에서 다양한 폰트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